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요. 금투세를 얘기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요 골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내는 상위 1%만을 위한 부자 증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자, 이거는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자,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자, 1억을 내가 손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 5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 원에 사가지고 얘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주식으로 1억을 버는 건 상위 1%의 부자 카르텔이고, 그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부자 기득권 세력들을 위한 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으로 1억 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엄청 부자라고 얘기하거나 사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금투세에 대해서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뭔가 투기나 뭐 도박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관념에는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으로 사실 옛날부터 집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뭐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주변에, 저희 집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이 몇 배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저축해가지고 모은 돈이어서 자산이 불어난 거고, 주식으로 번 돈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자산이다. 그거는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수익은 주식 수익보다는 정당하다라는 생각.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으로 1억 버는 거는 사람들이 벌었다라고도 생각을 안 하죠. 못해도 뭐 3억에서 5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을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내가 3억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5,500만 원 냅니다. 아까 5억 아파트로 뭐 3억 손익 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자, 8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11억 원에 팔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자, 물론 아파트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 뭐 부동산 보유세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세가 있죠. 거래세가 있는데, 이 거래세가 부동산처럼 사실은 한 번에 사가지고 뭐 4년씩 묵혀놓고 이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거래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이건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거래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낮춰줬죠. 네.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자, 이게 내가 돈이 8억이 있어서 이거를 한 3억 정도 수익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로 3억을 수익을 내면 세금이 0원이고, 주식으로 3억 수익을 내면 세금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 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그 정부에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부동산 불패를 만들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주식하고 부동산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자산 시장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동산 자산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본이 40%, 뭐 높은 나라도 한 5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부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런 거고, 일반 서민들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자산의 90% 이상의 부동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옳았죠. 근데 정부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도 부동산의 불패신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금투세에서는 주식에서 나온 수익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면은요, 내가 올해 냈었던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전부 다 미리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소득이 줄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죠.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니까 그냥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느냐라고만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 내가 부동산으로 뭐 5억을 벌었건 10억을 벌었건 그거를 종합소득세에 같이 부과해가지고 하지 않죠. 부동산 양도세는 그냥 내가 양도에 대한 세금만 내고 나면은 그거를 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요. 자, 근데 주식에서 나오거나 이런 수익들도 그냥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장기 보유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장기 보유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금투세를 할 거면 미국이랑 똑같이 하던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봤었을 때는요,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식에 돈을 넣는 거는 굉장히 불리하고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이상 버는 거는 1%의 아주 부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5천만 원 벌었다고 어마어마한 부자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을 1억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자산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금투세를 시행을 한다라는 거는 더 부동산에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지금 이미 금투세를 해가지고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캐치프라이즈 자체가, 이 법을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다가는 세금을 부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부동산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부동산 공화국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둘 다 주식시장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 부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주식은 투기고 부동산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세를 낮춰주고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단타만 해가지고 기업에 유동성만 공급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식으로 가서 기업들이 주주를 위하고 본인들의 그런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올려가지고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겠죠. 지금 같은 상법과 이런 것들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와야지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뭐 그것만 얘기해도 뭐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왜곡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저는 그 금투세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모르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마치 서민을 위한 것,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캐치프라이즈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1%에 불과한 아주 부자들이다. 예? 이 정책은 부자 증세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 진짜 비겁한 선동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을 바보라고 무시하고 내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얘기한 거의 주요 골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왜 주식에는 세금을 붙이고 아파트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네. 모든 자산에 똑같이 가야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거 안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주거 안정화를 하려면 집값을 낮춰야죠. 근데 지금 정책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계속 올리는 정책이라니까요.
부동산에도 보유세가 있고 해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할 텐데 사람들이 집을 안 팔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집을 안 팔고 있으면은 세금도 없는 자산이 불려나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식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주식 자산이 불어나면은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부동산은 가만히 갖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산다고 하면 멍청하다고 그걸 계속 가지고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거주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금투세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법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네, 부동산 부양책의 그냥 일환이라는 것을 그나마도 별로 없는 주식시장의 돈들을 더 부동산으로 몰리게만 하려는 멍청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다 미국 주식 가겠죠. 네. 어차피 전 금투세 들어오든 말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한국 주식 안 하니까. 어쨌든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